자, 은퇴 상담 시간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통장 하나의 예금부터 적금, 펀드 등까지 각종 금융상품을 한 번에 담을 수 있어 이른바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2016년 도입 당시 가입했던 상품이 약 5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만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자금을 노후 연금으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은퇴 후 재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상무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듣지 못하고 계신데 기술적인 좀 문제가 있었고요. 바로 지금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정답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번 5033, 1번 국민법제관, 4471번님 1번 국민법제관 밥을 떠먹여주네요. 그러니까요. 3333번님 1번 법제관 책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김동엽 상무님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오랜만에 스튜디오 나오셔가지고. 그러게요. 또 스튜디오 나왔는데 또 가려놓고 하니까 또 어렵네요. 그래도 꽤 오래 하셨으면 이 헤드폰 좀 끼고 이런 준비는 알아서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됐는데 볼륨을 너무 낮게 설정을 해놔가지고 안 들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잠깐 소개를 했지만 우선 ISA가 뭡니까 이게? 이게 ISA 제도가 2016년 3월 달에 도입됐으니까 올해 딱 한 만 5년 정도 되는 제도예요. 예. 이게 이제 통장 하나에다가 예금, 적금, 펀드, ETF, ELS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다 담을 수 있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세제 혜택을 좀 줍니다. 세제 혜택은 크게 세 가지 정도 혜택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여기서 늘어난 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줘요. 예. 서민형 같은 건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까 그것도 작은 혜택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200만 원 넘는 이익에 대해서는 또 분리과세를 하거든요. 이제 9.9% 세율을 적용하니까 금융상품 일반 가입하시면 이자 배당 받을 때 15.4% 내야 되니까 그거보다 또 세금을 좀 덜 내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제일 큰 장점은 좀 사람들이 이걸 잘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큰 장점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익을 통산해 준다는 게 제일 큰 장점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ISA 계좌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형 펀드 두 개를 가입했는데 하나는 수익이 나고 하나는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는 500만 원 수익이 나고 하나는 400만 원 손해를 봤다. 만약에 이걸 IS 계좌 아닌 데서 투자를 했었으면 그냥 500만 원 수익 난 됐으면 배당소득세를 내거든요. 15.4%. 근데 ISA 계좌에 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500만 원 수익 난 거에서 400만 원 손해 난 걸 빼고 남은 것만 과세를 하니까 1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보면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래서 이게 과세 기간 5년 동안 전체 이익하고 전체 손익을 이렇게 빼주니까 서로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때문에 2016년 도입되자마자 한 240만 명 정도가 가입했고 현재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잔고가 한 6조 4천억 정도 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 이후에는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시들해졌다.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원래 금방 말씀드렸듯이 투자 상품만 투자할 때 상당히 이득이 많잖아요. 근데 금리는 되게 낮아졌는데 가입자들 대부분이 예금에다 가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되게 낮으니까 이게 이익 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비과세 혜택도 신통치 않고 금방 말씀드렸던 손익통상 효과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금리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제 투자로 관심이 돌아가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관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금만 해가지고는 이 계좌의 효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후에 관심이 좀 많이 시들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현재도 가입은 됩니까? 이게 지금도 이제 가입은 가능하고요. 이제 도입 당시 2016년도 당시보다 이제 가입 대상도 조금 더 많이 넓어진 게 있어요. 2016년도에는 이제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의무 가입 기간도 5년이나 됐었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법을 바꾸면서 올해부터 뭐가 바뀌었냐면 소득 유무랑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좀 많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학생 자녀 가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소득이 있으면 이제 15세 이상인 사람은 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돼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확대되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가입 기간이 아까 5년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3년으로 단축이 됐었습니다. 어. 그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1년에 저축할 수 있는 한도가 과거에는 2천만 원에서 5년 하면 최대 1억까지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예. 이 한도는 2천만 원은 똑같은데 만약에 올해 내가 2천만 원까지 저축을 못했다라고 하면 남은 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 1천만 원밖에 투자를 못했다 그러면 예. 올해 못한 1천만 원하고 내년에 2천만 원 합쳐서 내년에는 3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렇게 이제 저축 한도를 이월할 수 있게 된 부분도 바뀌었고요. 그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ISA 계좌 내에서 이제 국내 상장 주식을 올해부터 투자할 수 있게끔 바뀐 것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만기된 ISA 통장을 노후 작업으로 활용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 좀 법이 바뀌면서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 ISA가 만기 5년이니까 올 3월 달부터 이제 만기가 도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예. 그 만기 자금 받으셔가지고 어디 쓸까 이제 또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실 텐데 그냥 두면 또 흐지부지 어디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정부에서 이 돈을 노후 자금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세제 혜택을 조금 더 강화시켜 놓은 부분이 있어요. 예. 만기 자금을 수령하고 나서요. 60일 이내 그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 소위 말하는 연금저축이나 IRP라고 하는 연금 계좌에다가 이체를 시키면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10% 범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대 3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만기 돌아오시는 분 입장에서는 특별히 쓸 용도가 없고 이거 노후자금으로 좀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추가로 뭐 딴 데 쓰지 말고 연금저축 계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거기다가 이체를 시키시면 최고 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좋은 혜택입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도 계시냐 그러면 이게 최고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이체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거든요. 예. 그러면 3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3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난 분 중에는 그래서 어차피 그럴 거면 만기가 되기 전에 3천만 원을 채운 다음에 만기금을 수령해서 그 금액을 이체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요 ISA 만기 자금 이체 개념을 잘 활용하시면 노후 자금을 조금 더 많이 불려갈 수 있으니까 40, 50대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혜택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은퇴 관련해서 은퇴 재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ISA 계좌 말고도 은퇴 후에 재무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연금 계좌로 만기된 그 ISA로 옮기고 절세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재가입도 가능합니까? 이제 만기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게 1인 1계좌를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기가 된 다음에 자금을 이제 연금 계좌로 이동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ISA 계좌를 또 가입하셔가지고 3년 동안 또 불입을 하는 겁니다. 불입을 하시고 또 만기되면 그 자금을 또 다시 또 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찾아서 쓰시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하나의 계좌를 가질 수 있는데 계속 만기가 될 때마다 새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기 후에 해지를 하지 않고 이게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일단 뭐 만기가 됐는데 내가 자금 사용 용도가 별로 없다, 딴 데 용도로 그러면 이제 그냥 나는 좀 더 연장해달라고 금융기관에 요청하시면 자동적으로 연장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만기금을 수령하시고 또 새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들이 훨씬 더 세제적으로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60대 이상의 주식 투자도 상당히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ISA 계좌로도 주식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하는데 현재 가능한 상황이에요? 법원 개정돼 가지고 이제 ISA 계좌 내에서 투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증권사들 중에 일부가 이제 지난달 말부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 찾아가셔가지고 ISA 계좌 중에서 주식 투자가 가능한 걸로 개설을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ISA도 그 자금을 증권 투자가 주식 투자가 가능한 계좌로 옮기는 것들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ISA로 주식 투자할 때 어느 정도 절세가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현재 당장은 국내 주식형 펀드나 뭐 국내 주식을 투자할 때는 큰 효력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현재 법에서 주식 매매 차익을 과세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할 때 이득이 난 거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어차피 국내 주식은 과세를 하지 않으니까 효과는 별로 없는데 현재 당시에는 근데 2023년이 되면 좀 달라집니다. 예. 2023년이 되면 이제 금융소득세라고 해서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도 과세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뭐 그때 가서 그럼 ISA 계좌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제가 아까 ISA 계좌에 1년에 2천만 원 저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축 한도 못 채우면 2월 된다 그랬잖아요. 한도가. 예. 지금 2023년 가서 필요해서 만들면 그 해에는 2천만 원까지밖에 저축을 못하지만 지금 만들어 놓은 다음에 1년, 2년 됐다 2023년이 되면 한도가 6천만 원까지 저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투자를 좀 크게 하시거나 규모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ISA 계좌를 미리 하나 터 두시고 예. 한도를 좀 키워 놓을 수 있는 여력을 가져가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예. ISA 계좌는 제가 어떤 분한테 가장 효과적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효과적인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시거나 해외 주식 ETF,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거 거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른 계좌보다는 ISA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해외 주식형 펀드나 ETF는 거래하다 보면 손해도 나고 이익도 나잖아요. 근데 그 이익과 손실을 아까 통산해 주는 기능이 ISA 계좌가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예. 별도로 했을 때는 이익 난 거에만 세금 내고 손해 난 거에 대해서는 그게 조치가 없는데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손익을 통산하게 되면 가장 큰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해외 주식형 ETF,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 해외 ETF에 투자하시는 분 같으면 이 ISA 계좌를 기본적으로 장착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세무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과거에 가입했던 IS 계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해외 주식형 펀드나 ETF는 다 해당이 되는데 예. 국내 주식을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은 새로이 만들어진 것들로 하셔야 되거든요. 거래 가능한지 이제 증권사에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과거에 가입하고 있던 것도 옮기고 싶으신 분들은 새로 개설하신 다음에 이동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도 주식 투자 수수료는 발생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법적으로 해라 말아라는 그 말은 없는데 지금 새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증권사들을 찾아봤더니 예. 대다수가 이제 ISA 계좌 내에서 주식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거나 예. 뭐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주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좌 개설하실 때 주식 거래소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그 면제되거나 아니면 언제까지 면제되는지는 꼭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자가 좀 들어와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920번님, ISA 만기로 연금 계좌로 이체할 건데 이때도 9.9% 세금 떼고 이전됩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서민형 ISA는 이제 40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거든요. 일단 만기 시점에 세금 정산을 먼저 합니다. 예. 그래서 비과세 될 거는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고 세후 금액을 먼저 수령을 한 다음에 수령한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세후 소득을 받은 다음에 그걸 이제 연금 계좌로 이체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만기금 수령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그걸 하시면 연금 계좌에서 그 이체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83번님, 몇 년 전에 부모님께서 뭘 가입하라고 하셔서 시키는 대로 가입했는데 그게 ISA 신탁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 자꾸 문자가 와서요. 신탁형 계좌인가 그게 두 개가 있는데 미운용자산 300만 원 정도가 있다면서 자꾸 처리하라고 문자가 옵니다. 그냥 빼도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만기가 더 도래하다 보니 가까워지다 보니까 금융회사에서 이제 안내를 보내는 거거든요. 만기가 도래하니까 그걸 찾아가시라. 라고 안내를 보낸 거니까 그 지시대로 뭐 찾아가시면 되고 3년이 넘어가셨으면 가입 후 3년이 넘어가셨으면 이제 중도를 해지하거나 만기에 착거간에
비과세 혜택이나 분리과세 혜택은 다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번 기회에 제가 보니까 무관심하셨던 거잖아요. 예, 예. 계좌 안에 어떤 상품에 투자되고 있는지 한번 또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계좌 만약에 만기 수령하시면 새로이 또 계좌 ISA 계좌 또 개설하실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개설하실 때 자기가 좀 꼼꼼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저축 계획이나 투자 계획, 상품 같은 것들을 좀 꼼꼼히 쳐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예. 몰랐던 건데 한번 이참에 어떤 걸 가입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투자라는 거는 자기 관심이 있어야지 그렇죠. 되는 건데 3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신데 예. 이거 좀 잘 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0921번님 연금 저축 펀드 하나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 후에 ISA에 편입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네요. ISA랑 연금저축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연금 계좌를 ISA에 편입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ISA라는 상품이 있고 연금 계좌라는 상품이 별도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ISA 계좌는 보통 이제 만기 3년 이상으로 해서 이제 목적 자금을 만들어내는 용도로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주식이나 해외 주식 같은 거 투자하실 때 주식형 펀드 투자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혜택이 큰 상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노후 자금을 마련할 요량이라 그러시면 이제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여담입니다만 오랜만에 이렇게 뵙기 때문에 전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비트코인 투자하셨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는 비트코인이 통화 수단이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예, 그렇군요. 이 무관심한 때문에 주변에서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431번님 올해부터는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ISA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 19세 이상이시면 소득 여부랑 상관없이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학생분들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IS 계좌 내에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세제 혜택. 거기는 주식뿐만 아니고 이제 펀드 같은 것들도 다 같이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게 가장 큰 혜택.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주식에 투자해서 한 50만 원 손실을 봤는데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한 100만 원 이득을 봤다. 이거 서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줘 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좌를 한번 개설하시고 그 안에서 주식 투자도 하시고 펀드 투자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4304번님께서는 지금 만기 됐는데 ISA 통장이요.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금융기관에 가셔서 만기 자금이 얼마인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예. 만기 자금을 수령하시기 전에 내가 추가로 더 저축을 할지 말지 여부도 한번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보려면 잔고가 3천만 원이 넘어갈 때 효과가 제일 크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3천만 원을 채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3천만 원 채울 수 있으면 좀 그 범도까지 채우신 다음에 만기금을 수령하시고 그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체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예. 최대 한도는 300만 원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만기 시기 확인하시고 만기 자금 지금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추가 더 여력 저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하신 다음에 저축하시고 그다음에 해지하신 다음에 이체하시면 됩니다. 예. 9057번님 이제 40대 들어섭니다. 노후와 그 이후 자녀 교육까지 고민하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너무 막연해요라고 하셨네요. 일단 그러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별도의 계좌를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예. 노후 준비 주머니를 하나 마련해 주시고요. 자녀 교육 자금 마련 주머니를 하나 별도로 마련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저축을 할 건지 금액을 정해놓고 계속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막연히 고민만 한다고 누가 저축을 대신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그거 예를 들어 연금 계좌 같은 거를 개설을 하실 때 이제 연금 저축이나 IRP 활용하시면 연간 세액 공제 한도가 정해지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가능하면 그 세액 공제 한도까지는 무조건 그 해에는 저축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만약 12월 달 됐을 때 좀 모자라면 추가로 다른 자금을 끌어서라도 한도는 가능하면 채워요. 예.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면 몇 년이 지나면 노후 자금 주머니가 커져 있거든요. 예. 그렇게 강제 저축하는 방식들을 활용하시는 게 노후 자금 마련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 학자금 마련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